이 영상은 무직전생 1기와 2기, 3기 1화와 2화, 6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3기 1화 보신 분들 이 장면 기억나시죠? 一体誰を切りてんだ。友人よ、竜神オルステッド。 검신, 갈, 파리온이 에리스한테 물어봅니다. 누구를 뵈고 싶은 거냐고요. 그때 에리스가 꺼낸 이름 하나에 저도 소름이 돋았는데요. 용신 올스테드, 세계 최강 7명 중 1명인 용신을 베겠다고 한 겁니다. 갈 파리온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런데 에리스는 하나도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리스가 어떤 앤데요. 루데우스와 밤을 보낸 바로 다음날 아침 머리카락만 잘라두고 사라진 애입니다. 그런 에리스가 갑자기 왜 용신을 노리게 됐을까요? 이걸 알려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까지 돌아가야 하는데요. 7살짜리 가정교사와 9살짜리 폭력적인 아가씨가 만난 날이요. 처음 만났을 때 에리스가 루데우스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에리스는 피트아령 로아를 다스리는 보레아스 가문의 영예였습니다. 검술 재능은 뛰어났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성격이 워낙 거칠어서 가정교사가 붙는 족족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파울로가 보낸 사람이 7살의 루데우스였습니다. 에리스보다 2살이나 어린 아이였어요. 에리스가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애가 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루데우스가 꺼낸 방법이 납치 연극이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가 구해주면 선생으로는 인정하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짜로 시작한 납치가 진짜 유괴로 변해버린 거예요. 진짜 납치범들이 두 사람을 가로챘고 돈을 받아내려고 에리스를 때렸습니다. 여기서 루데우스는 혼자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마법으로 탈출구를 만들고 마지막까지 에리스 앞을 막아섰어요. 뒤이어 기레느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끝났지만 에리스한테 중요한 건 누가 납치범을 쓰러뜨렸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작고 약해 보이던 아이가 위험한 순간에도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에리스가 루데우스를 선생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건 마법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자기를 두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에리스는 루데우스의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순순히는 아니었는데요. 마법은 열심히 배우면서도 글과 산수만 나오면 도망갔고 붙잡으려고 하면 주먹부터 날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루데우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억지로 책상에 앉히는 대신 기레느가 산수를 몰라 여행 중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납득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에리스의 성격부터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데우스는 에리스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에리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보다 작은 아이의 판단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루데우스와 자기 사이의 거리도 함께 느끼게 되거든요. 에리스가 노력이라는 걸 배운 것도 루데우스 때문이었는데요. 10살 생일 파티를 앞둔 에리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검술이 아니었습니다. 춤이었어요. 정해진 동작에 맞춰 움직이는 걸 견디지 못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루데우스는 여기서도 에리스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춤을 검술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박자에 맞춰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루데우스가 에리스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 춤을 망치기 직전이던 에리스 앞에 루데우스가 직접 나섭니다. 루데우스가 움직임을 이끌어주자 에리스는 끝까지 춤을 마칠 수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에리스가 얻은 게 춤 실력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이 생겨도 루데우스는 비웃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로아에서 3년을 함께 보냅니다. 처음에는 주먹부터 날리던 에리스가 이제는 루데우스의 생일을 몰래 준비하고 뭘 줘야 좋아할지 고민할 만큼 달라졌는데요. 루데우스는 더 이상 어린 가정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루데우스의 10살 생일날 두 사람이 쌓아온 일상이 한순간에 끝납니다. 피트아령 상공에서 거대한 마력 재해가 터졌고 두 사람은 집도 가족도 없는 마대륙 한가운데로 날아갔어요. 방금 전까지 생일 선물을 주고받던 아이들이 다음 순간부터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마대륙에서 눈을 떴을 때 에리스 앞에 나타난 건 루이젤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괴물이라고 들어온 스펠드족이었는데요. 에리스는 본능적으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루이젤드의 힘이 필요했고
루데우스는 그를 믿기로 해요. 에리스도 그 판단을 따릅니다. 그렇게 루데우스, 에리스, 루이젤드의 모험자 파티 데드엔드가 만들어집니다. 전투에서는 에리스와 루이젤드가 앞에 섰는데요. 에리스의 검은 여행이 길어질수록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감정대로 검을 휘두르던 아이가 상대를 읽고 동료와 호흡을 맞추는 전사가 되어갔어요. 돌디아 마을에서는 기레느의 조카 미니토나한테 직접 검술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던 에리스가 처음으로 자기가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에리스가 루데우스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물이 나타나면 앞에서 검을 휘둘렀고 위험한 사람이 다가오면 루데우스보다 몸이 먼저 나갔으니까요. 에리스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자기는 검으로 루데우스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여행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의뢰를 고르고 돈을 관리하고 도시를 통과할 방법을 만든 사람은 루데우스였어요. 위험에 빠질 때마다 빠져나갈 길을 찾은 사람도 루데우스였습니다. 에리스는 루데우스가 만든 길 위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에리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파울로와의 재회가 싸움으로 끝나고 루데우스가 방에 틀어박혔을 때도 해줄 말은 찾지 못했어요. 대신 루데우스가 다시 나올 때까지 방 앞을 지켰습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건 서툴렀지만 한번 자기 사람이라고 정하면 절대 혼자 두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에리스는 여전히 자기가 루데우스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위험한 순간 누가 누구에게 지켜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일기 20이라 터닝포인트 2편입니다. 정룡의 아래턱을 지나던 세 사람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세계 최강 7명, 7대열강 중 한 명인 용신 올스테드였어요. 올스테드를 본 순간 에리스와 루이젤드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싸우기도 전에 손이 떨릴 만큼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루데우스는 올스테드가 자기 가족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화를 계속했고 인신에 관한 질문에 답한 순간 공격을 받는데요. 루이젤드가 먼저 막아섰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루데우스의 마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스테드는 루데우스의 가슴을 손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에리스는 굳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검을 뽑았습니다. 루데우스를 쓰러뜨린 올스테드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유효한 공격 하나 만들지 못하고 제압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이 차이가 에리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자기보다 2살 어린 루데우스는 가슴이 뚫리고도 올스테드에게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에리스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자기가 루데우스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그 여행이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루데우스는 나나오시의 부탁으로 돌아온 올스테드의 치료를 받고 겨우 살아납니다. 하지만 에리스한테 남은 건 자기 검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에리스는 원래도 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강해지지 않으면 루데우스의 옆에 설 수 없다고 느낀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에리스가 검의 성지로 가게 되는 진짜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하지만 에리스는 곧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가려고 했던 고향이요. 에리스는 마침내 피트 아령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던 고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부에나 마을은 황무지가 됐고 로아는 전이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우로스는 전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처형됐어요. 부모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루이젤드도 2사람을 고향까지 데려다 준 뒤 자기 길로 떠납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을 잃은 에리스가 앞으로도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은 루데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에리스는 그날 밤 루데우스를 찾아갑니다. 평소처럼 명령하지도 않았고 주먹도 날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가족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2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날 밤 에리스의 시선이 멈춘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루데우스의 손이었습니다. 자기 손보다도 작았어요. 에리스는 그제야 눈앞에 루데우스가 자기보다 2살 어린 아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로아에서 혼자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자기 앞을 막아섰던 손, 마데륙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었던 손, 올스테드에게 가슴이 뚫리고도 끝까지 움직였던 손이요. 에리스는 자기가 루데우스를 지켜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계속 그 작은 손에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데요. 에리스는 루데우스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보호만 받는 자기 모습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기로는 그 옆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에리스는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떠나요. 나는 루데우스와 어울리지 않는다. 루데우스한테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함께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으니까요. 루데우스는 에리스가 자기한테 실망해서 떠났다고 받아들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이 길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루데우스는 정말 오랫동안 그날의 이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랫동안 에리스가 루데우스를 버렸다고 생각했고요. 여기서 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제대로 적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한 줄만 더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에리스거든요. 나는 루데우스와 어울리지 않는다. 에리스한테 이 말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자기가 루데우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에리스의 머릿속에는 분명 지금은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세 글자가 편지에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루데우스한테 도착한 문장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됐어요. 나는 너와 어울릴 수 없다. 거절이었습니다. 같은 편지 한 장을 쓴 사람과 읽은 사람이 정반대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무직전생에서 가장 잔인한 오해 중 하나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시간은 완전히 갈라져요. 루데우스는 에리스가 떠난 자리에서 무너졌고 에리스는 언젠가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검을 잡습니다. 에리스가 향한 곳은 검신유의 총본산, 검의 성지였습니다. 함께 간 사람은 첫 검술 스승 기레느였는데요. 기레느도 이곳에서 검왕 칭호를 받은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에리스는 도착하자마자 검신 갈 파리온 앞에서 목표를 말합니다. 용신 올스테드. 갈 파리온도 7대열강에 이름을 올린 검신이었어요. 에리스는 그런 갈 파리온보다도 위에 있는 용신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검의 성지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에리스한테는 허풍이 아니었어요. 다시 올스테드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루데우스 앞을 막아설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갈 파리온의 딸이자 검성인 니나 파리온과 붙은 첫 대련에서도 에리스는 정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이 부러지면 주먹을 썼고 쓰러져도 상대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달려들었어요. 기술만 보면 검의 성지에서 자란 니나가 훨씬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에리스한테는 마대륙에서 실제 죽음을 넘나든 경험이 있었어요. 도장의 규칙보다 살아남는 결과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갈 파리온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에리스를 정해진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북신류의 북제 오베르 코르베트와 부딪히게 하고 수신 레이다와 이졸테의 검도 직접 겪게 해요. 오베르는 속임수와 함정,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으로 에리스를 흔듭니다. 빠르게 달려가 먼저 베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수신류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치는 검이었어요.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 전진하는 에리스한테는 가장 까다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검신류는 먼저 베는 검이었습니다. 북신류는 상대의 예측을 무너뜨리는 검이었고 수신류는 들어오는 공격을 되돌려주는 검이었어요. 갈 파리오는 에리스의 선언을 허풍으로 흘려듣지 않은 겁니다. 한 가지 검술만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올스테드를 목표로 삼았으니 서로 다른 방식의 강자들을 에리스 앞에 세워준 거예요. 에리스도 유파를 갈아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루데우스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전부 자기 검 안에 집어넣었어요. 언젠가 올스테드 앞에 다시 섰을 때 같은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의 성지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자 주변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루데우스 이야기만 떠드는 난폭한 외부인이었지만 이제는 에리스가 뿜어내는 살기만으로 다른 검사들이 길을 비킬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니나는 여전히 에리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리스가 입만 열면 루데우스가 대단하다고 말했으니까요. 마법도 강하고 판단도 빠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니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라노아 마법대학까지 찾아갑니다. 니나가 발견한 루데우스는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사마왕 바디가디와의 결투가 시작되자 모든 게 뒤집혀요.
니나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던 바디가디를 루데우스가 마법 한 발로 날려버립니다. 니나는 그제야 이해합니다. 에리스가 왜 그렇게까지 강해지려고 했는지를요. 에리스가 말했던 루데우스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검으로 도달하려는 강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앞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검의 성지로 돌아온 니나는 더 이상 에리스가 루데우스 이야기를 할 때 비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졸테까지 합류하면서 세 사람의 합동수련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구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에리스는 니나를 몰아붙일 수 있지만 이졸테의 방어에는 막혀요. 니나는 이졸테의 틈을 뚫지만 에리스의 실전적인 압박에는 흔들리고요. 누가 무조건 가장 강한 게 아니라 서로의 검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찌르는 구조였습니다. 에리스는 이 과정에서 적을 쓰러뜨리는 방법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강한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 약점을 찾아 메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3기 6화 갈 파리오는 에리스와 니나를 마주 세웁니다. 둘 중 이기는 사람을 검왕으로 삼겠다고 한 건데요. 니나는 검의 성지에서 태어나 검신류의 정석을 배운 검사였습니다. 검신, 갈 파리온의 딸이자 누구보다 검왕이라는 자리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니나한테 검왕은 어릴 때부터 바라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에리스한테는 루데우스에게 돌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힙니다. 니나는 검신류의 기술과 속도로 승부를 끝내려고 했고 에리스도 정면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부가 끝났을 때 서 있던 사람은 에리스였습니다. 에리스는 니나를 꺾고 검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첫 스승 기레느와 같은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에리스가 검왕에 오른 건 재능만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었어요. 루데우스를 지켜내지 못했던 그날부터 단 한 번도 목적을 잊지 않고 검을 휘두른 결과였습니다. 에리스는 검왕이 되고 싶어서 루데우스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루데우스에게 돌아가기 위해 검왕이 될 만큼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에리스가 얼마나 강해졌느냐만이 아닙니다. 에리스는 처음부터 검술 재능이 뛰어났고 위험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족했던 건 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루데우스에게 고마우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사랑하면서도 행동과 주먹으로만 표현했어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조차 이별처럼 적어버렸고요. 그래서 에리스의 진짜 시험은 검왕이 되는 순간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검으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밀리지 않게 된 에리스가 다시 루데우스를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느냐,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처음 만난 날 에리스는 루데우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납치 사건에서는 도망가지 않은 루데우스를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마대륙에서는 자기가 그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올스테드 앞에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마지막 밤, 자기를 지켜온 작은 손을 본 뒤 그의 곁을 떠났어요. 에리스는 루데우스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 작은 손에 지켜지기만 하지 않으려고 떠난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루데우스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9살짜리 소녀는 그 아이 옆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 검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에리스가 정말 원했던 자리는 검왕의 자리도 검신의 자리도 아니었는데요. 처음부터 단 하나였습니다. 루데우스의 옆자리요. 그런데 에리스가 그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루데우스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리스가 검을 휘두른 그 시간 동안 루데우스에게는 이미 2명의 아내와 딸이 생겼거든요.